셜록 홈즈의 바스커빌 진의 사냥개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장 헨리 바스커빌 경. 일찌감치 아침상이 치워지고 홈즈는 실내복을 입은 채 약속된 면담을 기다렸다. 의뢰인들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왔다. 시계가 막 10시를 쳤을 때 모티머 박사가 나타났고 뒤이어 젊은 준 남작이 나타났다. 준 남작은 검은 눈에 작고 기민한 사람이었다. 30살 전후로 보였고 다부진 체격에 검은 눈썹이 짙고 호전적으로 보이는 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는 트위드 정장을 입었는데 집 밖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답게 외모가 거칠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하고 확신에 찬 태도에는 신사로서의 면모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쪽은 헨리 바스커빌 경입니다. 모티머 박사가 소개했다. 네, 그렇습니다.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신기한 것이 홈즈 씨, 만약 여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홈즈 씨한테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 혼자서라도 여기에 왔을 겁니다. 홈즈 씨가 이상한 사건들을 잘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을 하나 겪었는데요. 부디 앉으십시오. 현리경. 런던에 도착하신 다음에 기이한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홈즈 씨. 그냥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바로 이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바스커빌 경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모두 몸을 숙여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그냥 평범한 종이로 된 회색 봉투였다. 주소는 노슨블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이라고 거칠게 쓰여 있고 우편 소위는 체링크로스, 보낸 날짜는 전날 저녁으로 되어 있었다. 경이 노슨블랜드 호텔로 갈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홈즈는 상기된 표정으로 방문객을 건너다 보며 물었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티머 박사와 제가 만난 다음에야 결정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님은 이미 거기에 머물고 계셨던 거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묵었는걸요. 의사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가 이 호텔에 갈 거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현리경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군요. 홈즈는 봉투에서 폴스캡지 반장을 4번 접은 종이를 꺼냈다. 홈즈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한가운데에 인쇄된 글자를 오려 붙여서 만든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삶이나 이성의 가치를 믿는다면 황야를 멀리하라. 황야라는 글자만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이제 하고 헨리 바스커빌 경이 입을 열었다. 홈즈 씨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지요? 제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모티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편지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시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신에 찬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일 수는 있겠지요. 무슨 일 말입니까? 헨리 경이 예리하게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 일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현리경, 당신도 이 방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약속드리지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경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서에 말입니다. 분명히 어제 만들어서 붙인 걸 텐데요. 왓슨, 자네 혹시 어제 날짜 타임스 있어? 여기 구석에 있어. 수고스럽지만 안쪽의 사슬 좀 건네주겠어? 홈즈는 아래 위로 눈을 움직이며 잽싸게 사슬을 훑었다. 자유무역에 대한 사슬이군요.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관세가 있으면 무역이나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규제는 오히려 국가의 부를 멀리하고 수입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국내의 일반적인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다. 왓슨, 어떻게 생각해? 홈즈가 외쳤다. 그는 신이 나서 두 손을 비비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훌륭한 감각이지 않아? 모티머 박사는 전문가로서의 흥미를 나타내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관세라든지 그런 쪽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고 헨리 경이 입을 열었다. 편지와 관련해서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요. 정반대입니다. 정확히 편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현리경, 여기 있는 왓슨은 경보다 저의 방법론에 대해 잘 압니다. 안타깝게도 왓슨조차 제가 읽은 문장의 중요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파악 못했어. 사실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군. 하지만 이봐 왓슨, 잘 봐봐. 한쪽 글이 다른 쪽에서 짜집기 해낸 거잖아. 삶, 이성, 가치, 멀리, 믿는, 진짜 이 단어들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오, 이런 홈즈 씨 말씀이 맞네요. 정말 영악하군요. 헨리경이 외쳤다. 아직도 못 믿겠다면 멀리 하가 한 조각으로 잘린 걸 보면 분명하지요. 우와, 정말 그렇군요. 홈즈 씨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시는군요. 모티머 박사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내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이 글자들을 신문에서 오려낸 거라고 하면 수긍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홈즈 씨는 어느 신문인지 아시고 거기다가 사설에서 오려낸 거라고까지 말씀하시다니 이렇게 놀라운 일은 처음이네요.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사님께서는 흑인의 두개골과 에스키모의 두개골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그럼요.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제 유일한 취미니까요. 차이가 아주 뚜렷하지요. 눈 위에 돌출된 뼈라든지 얼굴 각도, 상악골선, 또 그런데 이쪽은 제 취미 분야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도 차이들이 뚜렷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타임스가 사용하는 버조이스 활자와 싸구려 석간신문이 사용하는 조잡한 활자의 차이가 모티머 박사님 눈에 보이는 흑인과 에스키모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보이거든요. 범죄 전문가에게 활자의 식별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 분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리즈 머큐리와 웨스턴 모닝 뉴스를 헷갈리곤 했답니다. 하지만 타임스의 사설이라면 구별을 하고도 남죠. 또 이런 단어들을 다른 어디서 떠오겠습니까? 게다가 이건 어제 꾸며진 편지니까 어제 날짜 신문을 찾는 게 가장 확률이 높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홈즈 씨,
헨리 바스커빌 경이 말했다. 누군가 이것을 가위로 오려냈어. 손톱 가위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날이 아주 짧은 가위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멀리라는 글자를 자르면서 가위질을 2번 했으니까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 누군가 날이 짧은 가위로 메시지를 오려냈어. 풀로 붙였어. 고무풀이죠. 홈즈가 말했다. 고무풀로 종이에 붙인 거군요. 하지만 황녀라는 글자는 왜 직접 써야 했는지 궁금하네요. 신문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단어들은 간단한 단어라서 아마 어느 기사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황녀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죠. 그러네요. 그렇게 된 거군요. 홈즈 씨, 혹시 이 편지에서 다른 것도 알아내신 것이 있나요? 한두 가지 단서들이 더 있습니다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 보이는군요. 보시다시피 주소가 상당히 거칠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타임스라는 것이 아무나 보는 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보는 거죠. 그러니 이 편지는 많이 배웠지만 무식한 사람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필체를 숨기려고 노력한 걸로 보아 아마 현리경이 아는 필체이거나 앞으로 알게 될 필체라는 뜻이죠. 또 단어들이 줄을 잘 맞춰 붙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높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3 같은 단어는 완전히 자리를 벗어나 있죠. 그건 부주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거나 서둘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후자 쪽으로 기우네요. 사안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편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부주의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만약 그가 서둘렀다면 왜 서둘러야 했는가 하는 재미있는 문제가 남죠. 왜냐하면 이런 아침까지 편지를 붙여야 현리경이 호텔을 떠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작성자는 방해를 받을까 두려웠던 걸까요? 그렇다면 누가 방해할 예정이었던 것일까요? 이젠 추측 단계로 들어가는군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추측이라기보단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거죠. 상상력을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추측에는 물리적인 근거가 있게 마련이죠. 모티머 박사님은 분명 추측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거의 확신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소를 쓴 장소가 호텔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자세히 보시면 펜과 잉크가 모두 글쓴이를 번거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단어를 쓰는데 펜이 2번이나 멈칫거렸고 짧은 주소를 쓰는데 3번이나 잉크가 말라버렸죠. 잉크병에 잉크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개인용 잉크병이나 펜이 그런 상태인 경우는 거의 없지요. 더구나 펜도 잉크도 둘 다 그 지경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호텔 잉크와 호텔 펜은 항상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링 크로스 근처의 호텔 폐지함들을 조사해 본다면 분명히 오려내고 남은 타임스 사슬 종이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곧장 알 수 있겠죠. 이건 뭐지? 홈즈는 글자가 붙어있는 종이를 코앞까지 가까이 들고는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홈즈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풀스캡지 반장인데 비친 무늬도 없어. 내 생각에
이 흥미로운 편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낸 것 같아. 그러면 헨리경, 런던에 도착한 이후 이 밖에 다른 흥미로운 일은 없었나요? 네, 홈즈 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경을 따라온다거나 지켜본다는 걸 눈치챈 적 없으신가요? 제가 마치 사구려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 같군요. 방문객이 말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미행하거나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이야기는 전혀 없으신가요? 글쎄요. 어떤 게 말할 가치가 있는 얘긴지에 따라 다른데요. 헨리경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직 영국 생활에 대해 잘 모르긴 합니다. 거의 평생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래도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여기서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겠지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셨나요? 하지만 헨리경, 모티머 박사가 외쳤다. 그건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호텔에 돌아가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찮은 일로 홈즈 씨를 귀찮게 해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뭐 홈즈 씨가 뭐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없냐고 물어보셨으니까요. 맞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해도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엉뚱한 데 놓아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젯밤에 양쪽을 다 문 밖에 내어놓았는데 아침에는 한 짝뿐이더군요. 그걸 닦은 녀석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뿐이고요. 운수가 사나운 것이 그 신발은 제가 어젯밤에 스트랜드 가에서 산 것이라 한번 신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았다면 왜 닦으려고 내놓으셨나요? 무드질을 한 신발인데 한 번도 광택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거지요. 그렇다면 어제 런던에 도착하신 후에 갑자기 밖에 나가서 구두를 사셨다는 말씀인가요? 쇼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모티머 박사님이 함께 돌아다녀 주셨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저쪽 마을에서 대지주가 될 텐데 그에 맞춰서 차림새를 갖추어야겠죠. 서부에 있을 때는 차림새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갈색 신발을 샀는데 6달러를 주었습니다. 한번 발에 끼워보기도 전에 한 짝을 도둑 맞은 거지요. 훔쳐가봐야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모티머 박사가 믿는 것처럼 머지않아 신발은 돌아올 걸로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신사분들, 준 남작이 결연하게 말했다.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일들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군요.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뭔지 죄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당한 요구십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모티머 박사님,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설명해 주시는 게 최상의 방법일 것 같군요. 우리의 과학 애호가 친구는 홈즈의 말에 고무되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그 전날처럼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헨리 바스커빌 경은 완전히 몰입해서 이야기를 경청했다. 중간중간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대물림에 휘말린 것 같군요. 긴 설명이 끝났을 때 헨리 경이 말했다. 물론 저도 어릴 적부터 그 사냥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부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혼란스럽군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요. 홈즈 씨도 이게 경찰서로 갈 일인지 교회로 갈 일인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듯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젠 호텔에 있는 저한테 온 이 편지 사건까지 생겼네요. 어쩐지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황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홈즈가 말했다. 그 누군가는 헨리 경에게는 악의를 가진 것 같지 않습니다. 헨리 경에게 위험을 경고한 걸 보면 말이죠. 아니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저를 겁줘서 쫓아내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을 알려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헨리 경이 바스커빌 저택으로 가야 할지 말지인 것 같군요. 가면 왜 안 되나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게 가문의 악마인가요? 사람인가요?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죠. 어느 쪽이 되었든 제 대답은 같습니다. 지옥의 악마라는 건 없습니다, 홈즈 씨. 그리고 제가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는 짙은 눈썹을 찌푸렸고 말하는 동안 얼굴이 상기되어 칙칙한 붉은색으로 변했다. 바스커빌가의 불같은 성품이 그들의 마지막 후손 안에서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사람이 금방 이해하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니까요. 조용히 혼자서 좀 생각해 보고 마음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홈즈 씨, 벌써 11시 반이네요. 저는 곧장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홈즈 씨와 왓슨 박사께서는 2시쯤 오셔서 우리와 점심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 문제가 제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괜찮겠어, 왓슨? 문제 없어.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마차를 불러드릴까요? 건너편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도 기꺼이 함께 걷지요. 그의 일행이 말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만나시죠.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는 손님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와 현관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노곤한 몽상가 같던 홈즈가 순식간에 생기 넘치는 활동가로 바뀌었다. 모자랑 신발 챙겨 왓슨. 얼른.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는 실내복을 입은 채 방으로 사라지더니 몇 초 후에 프로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우리는 함께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들어섰다. 모티머 박사와 바스커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옥스퍼드 스트리트 방향으로 200m쯤 앞에 보였다. 내가 뛰어가서 불러 세울까? 절대 그러지 마, 왓슨. 자네만 괜찮다면 나는 자네 한 명이면 충분해. 우리 친구들이 현명하군. 오늘은 정말이지 걷기 좋은 날이야. 홈즈는 걸음 속도를 높여서 그들과의 거리를 반 정도로 좁혔다. 그때부터 거리를 100m 정도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옥스퍼드 스트리트와 리전트 스트리트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 멈춰서서 상점 유리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홈즈도 똑같이 했다. 잠시 후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 탄성을 질렀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따라간 나는 한 남자를 태우고 도로 건너편에 세워져 있던 핸섬 마차가 다시 슬슬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바로 저자야 왓슨. 따라와. 기왕이면 자세히 보자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마차의 옆 창문을 통해 덥수룩한 턱수염과 꿰뚫어 보는 듯한 두 눈이 우리 쪽을 향하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마차의 머리 위쪽 쪽문이 열어 젖혀지더니 마부에게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마차는 미친 듯이 리전트 스트리트를 달려갔다. 홈즈는 주변에 다른 마차가 있는지 애타게 살폈지만 안타깝게도 빈 마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자 홈즈는 교통 흐름 속으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마차의 출발이 어찌나 번개 같았던지 벌써 마차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사라졌어. 화가 나서 창백해진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마차들 사이에서 나타난 홈즈가 씁쓸하게 내뱉었다. 내가 이렇게 운수 사납고 서투른 적이 있었나? 왓슨, 왓슨, 자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의 이 실패담도 꼭 기록해야 할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나도 모르지. 스파이야? 바스커빌과 모티머가 한 말에 따르면 바스커빌이 런던에 온 이후로 누군가 아주 가깝게 따라붙었다는 건 자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바스커빌이 노슨블랜드 호텔을 택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겠어. 미행자가 첫날 있었다면 둘째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마 자네도 모티머 박사가 그 전설을 읽는 동안 내가 2번이나 창가에서 서성거린 걸 봤을 거야. 기억나는군. 길에 얼쩡거리는 사람이 없나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리한 자야. 왓슨, 이건 심상치 않아. 이 자가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아직 분간은 안 가. 뭔가 힘과 계략이 느껴지거든. 아까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눈에 안 띄는 이 미행자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바로 따라 놓은 거야. 그런데 이자는 어찌나 영악한지 자기 발도 믿지 않고 마차를 이용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바스커빌과 모티머의 눈을 속인 거야. 이렇게 하면 바스커빌과 모티머가 중간에 마차를 타더라도 문제 없다는 것도 이점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점도 있지. 마부를 어쩔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거야. 아, 마차 번호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왓슨, 내가 좀 버벅댄 건 사실이지만 설마 번호도 놓쳤으려고? 2704번이야. 마부를 찾으면 돼. 하지만 당장은 그걸 알아봐야 쓸모가 있어.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잖아? 아니, 마차를 보자마자 즉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야 했어. 그리고 느긋하게 다른 마차를 하나 세워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야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노슨블랜드 호텔로 가서 거기서 기다렸어야지. 우리의 정체 모를 미행자가 바스커빌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이자의 방법을 역으로 사용해서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조바심에 경거망동을 한 데다 또 우리 적이 비상한 순발력으로 내 실수를 잘 이용하는 바람에 지금 우린 일을 망치고 그자도 놓쳐버린 거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리전트 스트리트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모티머 박사와 그의 일행은 저 앞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모티머 박사 일행을 따라갈 이유가 없군. 홈즈가 말했다. 미행자는 딴 길로 가버렸을 거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 손에 다른 카드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겠어. 그 마차 안에 있던 남자 얼굴 기억하겠어? 턱수염밖에 기억이 안 나는걸. 나도 그래. 그리고 그 턱수염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군. 편지를 그렇게 섬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영악한 사람이 자기 모습을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고서야 턱수염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자, 들어가자고, 왓슨. 홈즈가 디스트릭트 메신저에 들어서자 점장이 홈즈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아, 윌슨, 내가 도움을 준 그 작은 사건을 아직 잊지 않았군. 물론입니다, 선생님. 기억하다마다요. 제 명예를 지켜주셨고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할 수도 있는걸요. 이 친구 과장하긴. 내 기억으로는 자네 일꾼들 중에 카트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있지 않았나? 그때 조사 때 꽤 도움이 되었는데. 네, 선생님. 아직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애를 좀 불러줄 수 있을까? 고맙네. 그리고 이 5파운드짜리 지폐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얼굴이 희고 영리해 보이는 14살짜리 소년이 점장의 호출을 받고 나왔다. 소년은 이 유명한 사립탐정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드러내면서 우러러보고 서 있었다. 호텔 목록 좀 부탁해. 홈즈가 말했다. 고마워. 카트라이트. 여기 보면 호텔 이름이 23개가 있어. 체리크로스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야. 뭔지 알겠지? 네, 선생님. 이것들을 하나씩 돌아야 해. 네, 선생님. 하나씩 돌 때마다 먼저 문지기에게 1실링씩을 주고 시작해. 여기 23실링 받아. 네, 선생님. 문지기에게 어제 폐지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정보를 잘못 배달해서 그걸 찾고 있다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선생님. 하지만 네가 진짜로 찾아야 하는 건 가위로 도려내서 몇 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타임스의 속장이야. 타임스는 이렇게 생겼고 찾는 건 이 페이지야. 쉽게 분간할 수 있겠지? 네, 선생님. 호텔 문지기는 매번 너를 홀 짐꾼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1실링을 줘. 여기 23실링이 있어. 아마 23군데 중에서 20군데는 어제 폐지를 태우거나 없애버렸다고 할 거야. 나머지 3군데에서는 폐지 더미를 볼 수 있을 테니 거기서 이 타임스 페이지를 찾는 거야. 네가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만약을 대비해서 10실링을 더 주지. 날이 저물기 전에 베이크 스트리트로 전보를 보내서 결과를 알려줘. 자, 왓슨. 이제 전보로 2704번 마차의 마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돼. 그 후에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갤러리들 중에 하나에 들러 남은 시간을 때우자고. 제5장 끊어진 세계의 고리. 셜록 홈즈는 원하기만 하면 아주 놀라운 수준으로 세상 사설에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장장 2시간 동안 홈즈는 우리가 맡게 된 이상한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현대 벨기에 거장들의 그림에 푹 빠져 있었다. 우리가 갤러리를 나서서 노선블랜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조야한 의견을 잔뜩 늘어놓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이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텔 직원이 말했다. 오시는 대로 2층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객실 명부를 좀 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명부를 보니 바스커빌 아래 2개의 이름이 더 있었다. 하나는 뉴캐슬에서 온 티오필러스 존슨 가족 일행, 다른 하나는 올턴의 하이로지에서 온 올드모어 부인과 하녀였다. 이분은 분명 제가 아는 존슨 씨군요. 홈즈가 직원에게 말했다. 백발에 다리를 약간 저는 변호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광산 소유자이신 존슨 씨입니다. 활달한 신사분으로 선생님보다 연배가 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직업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존슨 씨는 이 호텔에 수년간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겠군요. 올드모어 부인도 이름이 나디근데요. 이것저것 물어봐서 미안합니다만 친구 한 명 만나러 왔다가 다른 친구도 종종 만나는 법이죠. 올드모어 부인은 편찮으신 분입니다. 부부는 글로스터 시장을 지내셨죠. 런던에 오시면 꼭 저희 호텔에 묵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닌 것 같군요. 이 질문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어, 왓슨. 함께 2층으로 올라가면서 홈즈는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의 친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같은 호텔에 묵지는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말은 곧 아까 본 것처럼 그들이 바스커빌 경을 지켜보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스커빌 경이 자신을 보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단 얘기지. 이제 이걸로 많은 걸 알게 되었군. 뭘 알게 되었다는 거야? 뭐냐면, 오, 바스커빌 경,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계단을 거의 다 오를 때쯤 헨리 바스커빌 경과 마주쳤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한 손에는 오래되고 때가 탄 구두 한 짝을 들고 있었다. 바스커빌 경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가 드디어 말을 제대로 했을 때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서부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이 호텔에서는 제가 호구인 줄 알고 절 갖고 노는 모양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사람을 잘못 갖고 놀았다는 걸 알게 해줄 참입니다. 그 녀석이 잃어버린 내 구두를 못 찾아오면 기필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장난은 받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홈즈 씨, 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겁니다. 아직도 신발을 못 찾으셨습니까? 네, 선생님, 찾고 말 겁니다. 하지만 분명 갈색 구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었죠,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는 낡은 검정색 구두예요. 네? 설마 지금 하신 말씀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한테 구두가 새 켤레일 뿐입니다. 갈색 새 구두, 검정색 헌 구두,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에나멜 구두가 전부입니다. 어젯밤에는 갈색 구두 한 짝을 가져가더니 오늘은 검정색 구두 한 짝을 설적한 겁니다. 그래, 찾았나 말을 해보라고 쳐다만 보고 서 있지 말고. 놀란 독일인 웨이터가 어느새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호텔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구두를 찾아오지 않으면 매니저를 찾아가 곧장 이 호텔을 나가겠다고 말할 줄 아시오. 발견될 겁니다, 선생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좋을 거요. 이 도둑놈 속을해서 내가 뭘 더 잃어버리는 게 없을 테니. 이런 홈즈 씨, 하찮은 일로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경 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보시는 것 같군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말 게 없어요. 이건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하겠죠. 홈즈가 생각에 잠겨 대꾸했다. 홈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은 뭐라 단정 지을 수 없군요. 현리경, 경의 사건은 아주 복잡한 사건이에요. 경의 벽부님의 죽음까지 연결짓는다면 제가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500여 개의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에는 몇 개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한두 가지는 우리가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잘못된 실마리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에 진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이 점심 식사를 했지만 정작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나중에 우리가 모인 개인용 응접실에서 홈즈는 바스커빌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다. 바스커빌 저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 이번 주말에요. 이에 홈즈가 말했다. 대체로 경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를 보면 경이 런던에 있는 동안 누군가 따라붙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이 큰 도시에서 이들이 누구고 또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라면 경을 해치려고 할 텐데 그걸 막기도 어렵고요. 모티머 박사님,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부터 미행을 당하셨다는 것을 모르셨지요? 모티머 박사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미행이라고요? 누가요? 불행히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다트모어에 있는 이웃이나 지인들 중에서 검은 턱수염을 잔뜩 기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가만 있네요. 베리모어라고 찰스 경의 집사가 검은 턱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아, 베리모어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저택을 돌보고 있지요. 그가 정말로 거기 있는지 아니면 혹시 런던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요.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전보용지를 주십시오. 현미경을 맞을 준비는 끝났나요? 면 될 겁니다. 바스커빌 저택의 베리모어 씨 앞으로 하고요. 가장 가까운 전신국이 어디인가요? 그린펜이요. 좋습니다. 그린펜 전신국장에게 두 번째 전보를 이렇게 보냅시다. 베리모어 씨에게 보낸 전보는 직접 그의 손에 전할 것. 부재 중이면 노슨블랜드 호텔의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회신 바람. 이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베리모어가 덴번셔에 자기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바스커빌이 말했다. 그런데 모티머 박사님, 이 베리모어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베리모어는 죽은 전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4대째 저택을 돌보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베리모어와 그의 부인은 시골 사람들답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고 바스크빌이 말했다. 저택에 우리 가문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들이 훌륭한 집에서 무의도식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 말은 맞습니다. 찰스 경의 유서에서 베리모어 앞으로 남겨진 것이 있나요? 홈즈가 물었다. 베리모어와 그의 아내는 각각 5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아, 그들은 이걸 미리 알았나요? 네, 찰스 경께서는 유서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걸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참 흥미롭군요. 하지만 모티머 박사가 말했다. 찰스 경의 유산을 나눠받는 사람들 모두를 의심스럽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0파운드를 받았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크지 않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여러 명 되고 공공자선기관에 큰 금액을 남기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헨리 경에게 갔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74만 파운드입니다. 놀란 홈즈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렇게 큰 금액이 관리되었는지 전혀 몰랐군요. 홈즈가 말했다. 찰스 경은 부유한 걸로 유명했지만 저희도 찰스 경의 정권을 정리해 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재산의 총 가치는
100만 파운드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필사의 게임을 할 만도 하군요. 그리고 모티머 박사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쾌한 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이 젊은 신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됩니까? 찰스 경의 동생인 로즈 바스커빌은 독신인 채로 죽었으니 그 재산은 데즈먼드라는 성을 가진 먼 사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제임스 데즈먼드라는 분은 웨스트멀랜드에 사는 나이 많은 성직자지요.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매우 흥미롭군요. 제임스 데즈먼드라는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번은. 그분이 찰스경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등망 있는 분으로서 성자처럼 사시더군요. 찰스경이 유산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한사코 거절해서 찰스경이 강제로 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검소한 분이 찰스경의 수십만 파운드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저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저택이 상속되는 거니까요. 그는 또 현재 소유자가 유언장에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현금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 소유자가 그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러면 현리경께서는 유언장을 이미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홈즈 씨. 저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제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돈은 영지와 자기에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고하신 백부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영지를 돌볼 현금이 없다면 소유자가 어떻게 바스커빌가의 영광을 재현하겠습니까? 집과 땅, 현금은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리경, 저는 현리경이 지체 없이 대번서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대비해 드려야 할 것은 한 가지군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모티머 박사님도 저와 함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티머 박사님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본업도 있으시고 모티머 박사님의 집은 현리경의 집에서도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모티머 박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현리경을 도울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현리경,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요. 홈즈 씨께서 직접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사태가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많고 여기저기서 부탁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무작정 런던을 비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또 영국에서 가장 고명한 몇몇 분이 협박 편지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할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제가 다트모어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그렇다면 누구를 추천하시려는 건지요? 홈즈는 한 손을 들어 내 팔을 잡았다. 제 친구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경이 궁지에 빠졌을 때 옆에서 최고의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 바입니다. 그 제안은 나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내가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바스커빌이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진심을 담아 흔들어댔다. 정말이지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왓슨 박사님, 바스커빌이 말했다. 박사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요. 저를 만나러 바스커빌 저택으로 와주신다면 이 연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모험이 예상될 때면 나는 언제나 매혹되었다. 게다가 홈즈가 칭찬을 해주기도 했고 준 남작이 간곡히 동행을
청하기까지 했다. 기꺼이 가지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차피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나한테 상황을 좀 자세히 알려줘. 홈즈가 말했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분명 그럴 텐데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게. 토요일까지는 다 준비되시지요? 토요일이면 왓슨 박사님도 괜찮으실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별일이 없는 한 10시 30분 기차를 패딩턴 역에서 함께 타기로 하지요. 자리를 뜨려고 우리가 막 일었을 때였다. 바스커빌이 환호성을 지르며 방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수납장 아래에서 갈색 구두 한 짝을 꺼냈다. 잃어버렸던 건데 바스커빌이 외쳤다. 다른 어려운 일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기를. 셜록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한 일이군. 모티머 박사가 입을 열었다. 제가 점심 먹기 전에 이 방을 유심히 돌아봤었는데 말이죠. 저도 그랬었죠. 바스커빌이 말했다. 샅샅이 봤었는데 이상하네요. 그때는 분명히 구두가 거기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할 때 종업원이 가져다 두었겠군요. 아까 그 독일인 웨이터를 다시 불렀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른다며 달리 알아낼 방법도 없다고 고백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없는 작은 수수께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찰스경의 섬뜩한 죽음은 차치하더라도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종이를 오려붙인 편지, 마차에 있던 검은 특수염의 스파이, 갈색 새 구두의 분실, 검정 헌 구두의 분실, 이제 돌아온 갈색 구두까지. 베이커 스트리트로 돌아오는 마차에서 홈즈는 계속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찡그린 이맛살과 골똘한 표정에서 나는 홈즈가 나처럼 이 모든 괴상하고 연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춰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후 내내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홈즈는 담배를 물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식사 직전에 전보 2통이 도착했다.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았다. 베리모어가 바스커빌 저택에 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음. 두 번째는 지시대로 23개 호텔 방문을 했으나 타임스 조각은 찾을 수 없어 죄송. 카트라이트 라고 되어 있었다. 내 실마리 2개가 끊어지는군. 왓슨, 자꾸만 어긋나는 사건처럼 자극적인 것도 없지. 다른 실마리를 찾아야겠어. 아직 그 스파이를 태웠던 마부가 있잖아. 그렇지, 마부 이름이랑 주소를 알아보려고 오피셜 레지스트리에 전보를 쳤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나 보군. 하지만 이때 울린 현관 벨은 단순한 대답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것을 가져왔다. 문이 열리더니 거칠게 생긴 사내 한 명이 들어선 것이다. 그 마부임이 분명했다. 이 주소에 어느 분이 2704번을 찾는다고 사무실에서 전해주었기에 왔수. 그가 말했다. 내 마차를 몬 지 7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소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당신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려고 곧장 여기로 달려온 거요.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오히려 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준다면 반 파운드를 드리리다. 오늘 뭐 좀 되는 날이군. 마부의 얼굴이 활짝 폈다. 물어보려고 하셨던 게 뭡니까? 먼저 이름과 주소, 나중에 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존 클레이턴이고
보로의 더피 스트리트 3번지에 삽니다. 마차는 워툴루역 근처의 시플리 주차장 소속이고요. 셜록 홈즈는 메모를 했다. 그러면 클레이턴, 오늘 아침 10시에 여기에 와서 이 집을 감시했던 일에 대해 아는 걸 모두 말해보십시오. 여기 왔다가 리전트 스트리트를 따라서 두 신사를 따라간 거 말입니다. 마부는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글쎄, 제가 뭘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아는 것만큼 이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가 말했다. 사실은 그 신사분이 자기가 탐정이라면서 자신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랍니다. 만약 나한테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승객이 탐정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랬습니다. 언제 그 말을 하던가요? 떠날 때요. 그가 다른 말은 한 게 없나요? 자기 이름을 얘기했습니다요. 홈즈는 슬쩍 나에게 승리의 눈빛을 던졌다. 오, 자기 이름을 언급했다. 그건 좀 경솔한걸? 그가 말한 이름이 뭐죠? 자기 이름은 하고 마부가 말했다. 셜록 홈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 친구가 그 마부의 대답을 들었을 때처럼 아연실색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잠시 홈즈는 놀라서 말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 방 먹었군. 한 방 먹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어. 홈즈가 말했다. 나만큼이나 빠르고 유연한 게 느껴지는군. 그 순간에 나보다 더 계산이 빨랐어. 그래, 그의 이름이 셜록 홈즈였다 이거죠? 네, 선생님. 그게 그 신사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좋았어. 그 사람을 어디서 태웠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분은 9시 반에 트래펄가 광장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 이 기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고요. 먼저 우리는 노슨블랜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신사분이 나와서 마차를 잡을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마차가 여기 근처에 쓸 때까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이 집 앞이었죠? 홈즈가 말했다. 글쎄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승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길 중간쯤에서 마차를 세우고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신사분이 걸어서 우리를 지나치자 우리는 베이커 스트리트를 쭉 따라갔어. 그래요, 홈즈가 말했다. 리전트 스트리트를 4분의 3쯤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태운 신사분이 쪽문을 열어 젖히더니 지금 당장 워툴루역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채찍을 휘둘러서 10분도 안 돼서 워툴루역에 도착했습죠. 그랬더니 신사분이 이 기니를 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그분은 역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분이 가려다가 순간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늘 태우고 다닌 사람이 셜록 홈즈시라는 걸 안다면 재밌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렇군. 그 후에는 그를 못 봤나요? 역으로 들어가고 끝이었습니다요. 그래, 셜록 홈즈 씨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마부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분은 뭐랄까, 묘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40살쯤 된 것 같고 중키에 선생님보다 5, 6cm가 작고요. 상류청 사람 같은 차림새였는데 끝이 가지런한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 색깔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할 수 있는 거 또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반 파운드 받으십시오. 뭐든 정보를 더 가져온다면 또 반 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존 클레이턴은 씩 웃으며 나갔다. 홈즈는 나를 돌아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세 번째 실마리가 싹둑 잘리는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홈즈가 말했다. 영악한 악당 같으니라고. 그는 우리 집 주소도 알고 헨리 바스커빌 경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알고 있었어. 리전트 스트리트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내가 마차 번호를 기억하고 마부를 찾을 것까지 짐작했지. 그래서 대담하게 메시지까지 보내주는군. 왓슨,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대적할 만한 호적수를 만났어. 런던에서는 내가 체크메이트 당했고 데번서에서는 자네는 나보다 운이 좋기를 바랄 수밖에 없군. 그래,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 뭐가? 자네를 보내는 거 말이야. 고약한 사건이야, 왓슨. 고약하고 위험한 사건이야. 알면 알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 친구, 자네는 웃을지 모르지만 무사하게 다시 베이커 스트리트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말 기쁘겠어.